사상 최초로 빌보드 재팬 전국 합산 스트리밍 총합 100억을 달성한 밴드, 3년간 연속으로 일본 레코드 대상을 수상하고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모든 차트와 상을 휩쓸어버리며 일본 최정상급 밴드가 되어버린 미세스 그린애플. 현재는 오모리 모토키, 와카이 히로토, 후지사와 료카 3인조 밴드이지만 사실 그들이 처음 이름을 알렸던 시점은 지금에서 2명을 더한 5인조 밴드였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미세스 그린애플의 처음부터 시작해 어떻게 일본이랑 밴드가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밴드의 시작은 오모리 모토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모리는 유치원생 시절부터 항상 눈에 띄고 싶어하는 아이였는데요. 그러나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그는 어떻게 눈에 띄어야 할까를 고민하던 아이였고, 그러던 중 초등학교 6학년 시절에 본인이 좋아하던 몽골 800의 노래를 커버하고 싶어 베이스를 구입하게 됩니다. 베이스가 생긴 오모리는 어느 날 사람들에게 눈에 띌 수 있는 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자리는 바로 졸업식. 이때부터 오모리는 졸업식에서 눈에 띄고 싶다 라는 생각으로 선생님과 반 친구들을 합쳐 밴드를 결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밴드를 만든 오모리는 노래를 커버하거나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사람들에게 눈에 띄면서도 자신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이 바로 음악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밴드에 푹 빠져든 오모리는 음악을 진지하게 시작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는데요. 그런 그의 천재성이 벌써부터 드러난 걸까요? 이 시점부터 그는 몽골 800의 곡을 커버하는 것에서 나아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오리지널 곡을 제작하는 단계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때 만들었던 곡의 이름은 바로 하지마리. 2018년도에 발매한 앨범 앙상블에 수록되어 있는 곡으로 몽골 800의 영향으로 음악을 시작하게 된 오모리가 몽골 800의 베이스 보컬 키요사쿠와 같이 콜라보해 만들어진 상징적인 곡입니다. 그렇게 중학교에 진학한 오모리는 이미 음악 쪽으로 진로를 정해놨기 때문에 혼자서도 곡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가지기 위해 중학교에 3년이라는 시간을 단련하는 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는데요. 덕분에 오모리는 학교도 가지 않고 작곡에 몰두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중학교 3년 동안 총 200곡을 넘게 만들었고 하루에 평균적으로 3곡씩 작곡을 하는 게 일상인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요.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작곡만 하는 오모리의 행동은 당연하게도 부모님을 걱정시켰고, 이로 인해 오모리의 형 오모리를 직접 때리기까지 하며 학교에 가라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족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오모리는 중학교 1학년 학기 말 오디션에 합격해 당당하게 라이브를 하는 모습을 가족에게 보여줬고, 그 모습에 가족 또한 오모리가 얼마나 진심으로 음악을 하려는지 알게 되어 그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단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던 오모리는 중학교 3학년이 되어서 드디어 미세스의 기타리스트 와카이 히로토를 만나게 됩니다. 물론 중학교 3학년이 되어 처음 만났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오모리는 와카이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알고 있었고 또 와카이를 좀 싫어했는데요. 와카이는 초등학생 때부터 약 10년간 곡만 차던 축구부였고 또한 잘생기기까지 했기 때문에 반에서 인기가 많은 인싸 계열의 남학생이었습니다. 오모리는 그런 밝은 이성향을 가진 사람을 원래부터 좋아하지 않았고, 특히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기타에 관심이 생긴 와카이가 진지하게 음악 활동을 하던 오모리에게 함께 스튜디오에 들어가자라고 말을 걸어올 때부터 더더욱 그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모리가 보기에 와카이는 그저 10년간 축구만 해오던 인싸였으니 겉으로 보기엔 음악을 진지하게 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학교 3학년 그런 둘의 관계를 180도 뒤집는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오모리는 매번 학교를 나가지 않고 집에서 작곡만 하는 날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눈에 띄는 걸 좋아하는 학생이었기에 졸업앨범에 오모리 자신이 나오지 않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오모리는 항상 학교 행사가 있을 때마다 등교를 해왔는데요. 그렇게 중학교 3학년 어김없이 수학여행이라는 학교 행사에 참여한 오모리, 정말 우연하게도 오모리는 와카이와 같은 방을 배정받게 되었고, 이때가 기회라는 것을 잘 알던 와카이는 오모리에게 먼저 말을 걸게 됩니다. 처음에 오모리는 그런 와카이를 그다지 달가워하진 않았지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의외로 와카이가 음악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시 주제로 나온 것은 수잔 보일이라는 영국 가수에 대한 이야기. 때마침 관심사가 같았던 두 사람은 수잔 보일에 대해 밤새 이야기하며 그렇게 둘 사이의 관계가 깊어지게 됩니다. 관계가 깊어졌기 때문일까요? 오모리는 더 이상 와카이가 장난으로 음악을 시작하고자 하는 게 아닌 어느 정도 진지하게 음악을 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후 와카이가 말하던 함께 스튜디오에 들어가자 라는 말대로 드럼을 하는 또 다른 친구를 데려와 셋이서 함께 그로울리밤비라는 미세스 그린애플의 뿌리가 되는 밴드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밴드를 만들어 연습도 하고 곡까지 만들며 어느덧 중학교 졸업 라이브 공연을 하게 된 오모리와 와카이는 라이브 공연 도중 이렇게까지 재밌는 일은 또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며 결국 10년 동안 해오던 축구를 완전히 그만두고 와카이 또한 진로를 음악 쪽으로 선택하게
합류하게 됩니다. 그렇게 17살이 되어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된 오모리와 와카이. 그러나 이전에 만들었던 밴드 그로울리 밤비는 드러머였던 친구가 타지오고로 이사를 가게 되며 해체되었고, 이때쯤부터 오모리는 제대로 음악으로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밴드를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약 1년이 지나 고등학교 2학년, 오모리는 친구인 와카이 히로토, 야마나카 아야카, 마초 타쿠미와 함께 4인조 밴드 미세스 그린애플을 만들게 됩니다. 이후 오모리의 권유로 후지사와 료카가 가입해 5인 체제로 전환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베이스였던 마초 타쿠미가 탈퇴하고 새로운 베이스로 타카노 키오카즈가 합류하며 드디어 완전체의 미세스 그린애플이 탄생하게 됩니다. 여담으로 멤버를 모집할 당시에 오모리는 누가 어떤 역할을 맡으면 좋을지 미리 정해두고 멤버를 모집했는데요. 예를 들어 드러머는 여자애, 나이는 모두 제각각이고 키보드는 밝은 캐릭터면 좋겠다 등 딱 초창기 미세스가 오모리가 생각했던 그대로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다 더해 멤버들에게 나랑 같이 음악을 하면 99% 메이저 데뷔를 할 수 있다 라고 말하기까지 하며 상당히 자신 있어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상적인 멤버들을 모아 밴드를 만든 지 약 2년이 지난 2015년 7월 8일, 정말 오모리의 말대로 미세스는 미니 앨범 버라이어티의 스타트라는 곡을 발매하며 메이저 데뷔에 성공하게 되는데요. 당시 오모리와 와카이의 나이는 무려 19살,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미성년자였던 그들은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나이에 메이저 진출이라는 기염을 토하게 됩니다. 그렇게 메이저 데뷔 후 약 5개월이 지난 2015년 12월 16일 첫 싱글 1집 스피킹이라는 곡이 유이왕 애니메이션의 엔딩곡으로 타이업되면서 사람들에게 점점 이름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여기다 더해 스피킹을 발매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2016년 1월 13일에 첫 정규 앨범 12를 발매하며 오리콘 차트 주간 10위라는 엄청난 기록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직 메이저 데뷔 1년도 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첫 앨범만에 매우 뛰어난 성과를 보인 미세스 그린애플. 그런 그들의 행보는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왜냐면 내는 곡들마다 전부 히트를 치기 시작했거든요. 대표적으로 어떤 곡들을 히트시켰냐면 원티드, 푸름과 여름, 나라는 것, 로맨티시즘, 인페르노, 위와 같은 곡들을 히트시켰고, 특히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내는 곡들은 싹 다 데이트를 치게 되는데 사람들은 이때를 미세스의 1차 전성기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히트를 쳤냐면 방금 소개한 곡들은 전부 스트리밍 1억을 넘겼고 유튜브 조회수 또한 원티드를 제외하고 전부 1억을 넘겼을 정도였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인페르노는 미세스를 일본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인지도를 크게 넓혀준 곡으로 애니메이션 불꽃소방대 오프닝으로 타이업되면서 글로벌 애니 팬덤을 통해 굉장히 인기가 많은 곡이었습니다. 그러나 흐름을 이어 쭉 잘나가기만 할 것 같았던 미세스는 2020년 7월 8일 첫 베스트 앨범 5를 발매한 후 돌연 트위터에 페이지 1 종료라는 게시글을 작성하며 당분간 활동을 쉴 것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활동을 쉬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단순하게 미세스 그린애플이라는 밴드가 지쳤으니까 라는 이유였는데요. 미세스는 짧은 기간에 상상 이상으로 거대해졌고 이에 오모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이 원하는 미세스와 사람들이 원하는 미세스의 균형을 맞추기 힘들어했습니다. 따라서 오모리는 멤버들에게 쉬고 싶다고 말했고, 안 그래도 오모리와 같이 밴드 생활에 지친 멤버들은 그의 말을 수긍해서 약 2년간의 휴식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휴식이 끝난 미세스는 2개의 티저 및 트레일러 영상을 통해 복귀 소식을 공개했는데요. 미세스가 복귀한다는 소식에 팬들은 환호를 보냈지만 이 소식만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세스가 두 번째 트레일러를 올림과 동시에 드럼의 야마나카 아야카와 베이스의 타카노 키오카즈의 탈퇴 소식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어째서 미세스를 떠나는 것인지 당시에 자세한 사유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최근 어느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야마나카 아야카의 인터뷰에서 나에게 드럼은 라이스워크가 아닌 라이프워크다 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자신에게 드럼을 치는 게 직업이나 일이 아닌 즐거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더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드럼과 베이스가 나간 미세스는 2022년 3월 18일 디지털 싱글 뉴마이노머를 발매하며 우리가 잘 아는 현재의 3인 체제로 활동을 재개하게 되는데요. 쉬는 기간 동안 일하도 갈았는지 미세스는 2022년 5월 24일 곧바로 새로운 디지털 싱글 댄스홀을 발매합니다.
마치 그동안 자신들을 기다려준 팬들에게 보답이라도 하겠다는 듯한 이 곡은 2022년의 대표곡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곡인데요. 대체 어느 정도의 기록을 가지고 있기에 2022년의 대표곡이라는 소리가 나오냐면 20주 만에 빌보드 재팬 1억 스트리밍 돌파, 오리콘 누적 스트리밍 7억회 달성, 제64회 일본 레코드 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쉬고 왔다고는 도무지 믿기지 않을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미세스가 여전히 건재하다는 사실을 많은 이들에게 각인시켰습니다. 게다가 제74회 NHK 홍백가 합전에서 댄스홀을 부르기까지 했으니 해당 곡이 2022년 미세스의 대표곡이라고 말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여기다 더해 한 해에 여러 곡을 히트시킨다는 미세스의 특성은 2022년에도 어김없이 이어지는데요. 미세스는 2022년 11월 9일 영화 라게리에서 사랑을 담아의 주제가 소란지의 발매로 계속해서 히트를 이어갔습니다. 해당 앨범에는 원피스 필름레드의 삽입곡 나는 최강의 셀프 커버가 담겨 있었는데요. 두 곡 모두 굉장한 인지도를 가진 곡으로 소란지는 27주 만에 빌보드 재팬 누적 스트리밍 1억회, 나는 최강은 48주 만에 누적 스트리밍 1억회를 찍었으며 특히 소란지는 미세스의 곡들 중 첫 번째로 오리콘 누적 스트리밍 7억회를 뚫으며 미세스의 대표 발라드 곡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대기록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2023년이 된 미세스 그린애플, 이전에도 굉장한 성적을 보인 미세스였지만 2023년부터는 미세스의 페이즈2 전성기의 시작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2023년 4월 25일에 발매한 케세라세라가 엄청난 성적을 기록하는데 이전 댄스홀의 20주 빌보드 재팬 누적 스트리밍 1억회를 16주 만에 갈아치웠고 무려 제65회 일본 레코드 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거머쥐며 페이즈2 전성기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심지어 이것도 모자라 라인뮤직에서 올해 가장 많이 듣는 아티스트의 1위로 등극하기도 했고 무려 제74회 NHK 홍백가 합전에 첫 출연하며 미세스가 정상급에 오른 밴드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게 됩니다. 2024년은 말 그대로 미세스를 위한 해였다고 봐도 무방했는데요. 이를 대표하는 곡이 바로 2024년 4월 12일에 발매한 라일락이라는 곡이었습니다. 해당 곡은 애니메이션 망각 배터리의 오프닝으로 타이업된 곡으로 무려 10주 만에 빌보드 재팬 누적 스트리밍 1억회를 찍어 자신의 기록을 또다시 갈아치웠으며 오리콘 주간 스트리밍 랭킹 탑3를 56주간 연속으로 찍는다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는데요. 심지어 라일락은 제66회 일본 레코드 대상을 또다시 수상하며 2년 연속으로 대상을 받았고 빌보드 재팬, 스포티파이 재팬, 아마존 뮤직, 라인 뮤직에서 아티스트 차트 1위, 노래방 순위 차트에서도 1위, 작사 및 작곡도 1위를 찍는 등 수많은 차트에서 연달아 1위를 찍어냈습니다. 여기다가 연말엔 제75회 NHK 홍백가 합전을 또다시 출연하며 작년과 더불어 2년 연속으로 출연하는 기염을 토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쯤에서부터 미세스 그린애플은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밴드가 된 것이나 다름없었는데요. 그래서 2024년에 저렇게나 화려했으니 2025년에는 좀 잠잠할까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기록으로 치면 2024년도보다 2025년도가 더했습니다. 대부분은 2024년에 발매한 라일락의 여파에 가까웠는데요. 2024년에 발매한 라일락의 여파 때문인지 2025년도에도 빌보드 재팬 상반기 및 연말 핫백에서 1위, 스트리밍송에서도 1위, 핫 애니메이션에서도 1위를 찍으며 당시 웬만한 차트를 다 씹어먹으며 모조리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심지어 라일락의 초대박으로 인해 떡상에 떡상을 거듭한 미세스가 지금껏 장작처럼 쌓아올린 수많은 곡들이 함께 터지며 미세스의 다른 곡들도 차트에 거의 도배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여기다 더해 2025년에는 라일락의 여파로 인해 화려한 업적들을 많이 남겼는데요. 특히 사상 최초나 몇 관왕 등 가히 업적이라 부를 만한 기록을 길게 세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조금만 설명해보자면 오리콘 및 빌보드 차트 전국 합산 스트리밍 총합 100억 달성, 빌보드 재팬 스트리밍송 탑5를 동일 아티스트가 독점, 2025년 1월 20일에 발매한 디지털 싱글 달링이 제67회 일본 레코드 대상을 또다시 수상하는 덕분에 무려 3연속 대상 수상, 심지어 제76회 NHK 홍백가 합전에 또다시 출연해 3연속으로 출연한 것으로도 모자라 오토리 담당, 즉 마지막 무대에 서게 되는 영광까지 누리게 되는데요. 게다가 빌보드 재팬 연간 차트 7관왕이나 말로 설명 못할 수많은 기록들을 세워 올리며 2024년도는 물론이고 2025년도까지 미세스의 전성기는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화려한 전성기만을 누릴 것 같았던 미세스는 또다시 2025년 10월 16일에 유튜브 생방송으로 페이즈2의 종료 날짜를 팬들에게 전하게 되는데요. 갑작스러운 발표에 많은 팬들이 또다시 장기 휴식 혹은 멤버 교체가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 하고 걱정했지만 다행히도 페이즈1처럼 휴식 기간을 가지는 게 아닌 2026년 1월 1일부터 페이즈3에 돌입한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지키기라도 하듯 미세스는 2026년 1월 12일에 신년부터 디지털 싱글 루루를 발매하며 페이즈3의 화려한 개막을 올리게 됩니다. 미세스 그린애플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밴드입니다. 밴드 이름의 유래가 레스토랑의 메뉴판을 보다가 나왔다던가, 보컬인 오모리는 밴드명이 그린애플인데도 불구하고 사과 알레르기 때문에 사과를 못 먹는다던가, 작사 작곡을 하면서도 악보를 쓸 줄도 읽을 줄도 모르고 심지어 보컬 트레이닝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재능충이다 등 정말 이야기거리가 차고 넘치는 밴드이지만 시간 관계상 미세스 그린애플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